misógina. Que no pare. Vamos. 안녕하십니까. 인적성 강의를 하게 된 각시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적성 강의,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된 원인은 저희도 이제 인적성을 통해서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인적성 강의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책으로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푸는 방식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만 알고 있기보다는 남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저희 인적성 강의의 목표는 스피드입니다. 인적성은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푸는 방식대로 해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시중에 있는 풀이법이 빠르다면 그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푸는 방식이 더 빠르다면 그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샘플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내는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푸시는 방식보다 더 빠르다 하시면 그냥 인적성 강의 저희 푸시는 방식대로 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소금물 농도 문제입니다. 15%의 식염수 300g과 30% 식염수 450g을 섞으면 몇 %의 식염수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푸시는 공식대로 풀자면 소금물의 총량을 더해서 분모로 가져가고 300 플러스 450이 분모로 가고 분자는 소금의 양을 구하겠죠? 15% 0.15 곱하기 300 더하기 30%니까 0.3이겠죠? 0.3 곱하기 45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식을 이용해서 푸실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지만 저희는 비율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율을 이용해서 푸는 게 어떤 거냐? 자, 15%의 소금물이 300g이에요. 30%의 소금물이 450g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15%와 30% 사이에서 소금물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결정이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밑에 있는 질량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0%의 소금물이 100g이 있고 10%의 소금물이 100g이 있다면 두 가지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 0과 10 사이 정확하게 정중간인 5%의 소금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비율에 의해서. 자, 이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15% 30% 사이에는 이 사이에는 소금물이 총 몇 %가 있을 수 있죠? 총 이 30에서 15를 빼면 중간에 15%가 있을 수 있어요. 이 15%가 질량의 비율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300g과 450g은 비율상으로 치면 150으로 나누면 2대 3이 되는 거예요. 그 2대 3의 비율만큼 이 중간에 있는 15%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제 식대로 하자면 이 3을 1로 보내요. 3. 이 2를 1로 보내. 자, 그래서 이 3대 2만큼 이쪽에서는 3, 이쪽에서는 3, 이쪽에서는 2만큼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5%를 3대 2로 나누면 얼마예요? 자, 여기서 15%에서 3대 2니까 3이니까 9만큼 일로 오고 30%는 6만큼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만큼 오니까 15%에서 9만큼 오면 퍼센트가 얼마예요? 15 더하기 9니까 24%.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5%의 소금물과 30%의 소금물이 있는데 15%와 30% 사이에는 15%만큼의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만큼 소금물이 결정이 될 텐데 15%의 소금물이 300g이고 30% 소금이 450g입니다. 그럼 비율상으로 3대 2가 되는 거죠. 3대 2만큼 상식적으로 여기가 더 많으니까 30% 더 가깝게 오겠죠. 정중간에서 이쪽으로 농도가 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이 더 많이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3대 2만큼 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3대 2를 이 중간에 있는 퍼센트가 15%만큼 움직이는데 3만큼 오면 여기서 9만큼 오고 여기서 6만큼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 더하기 9로 해서 24를 하든 30에서 6을 빼서 24를 하든 답은 24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는 게 속도상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 다음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보시면 자, 5% 식염수 A와
15% 식염수 B를 혼합시켜서 8% 식염수 700g을 만들었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랑. 자, 바꿔볼게요. 5% 식염수. 5% 식염수가 있고 15% 식염수가 있어요. 근데 합쳤더니 8%가 나왔어요, 중간에. 그럼 여기서 5%와 15%의 간격에는 얼마가 있어요, 거리가? 10%만큼 있죠? 이 10% 중에 여기서 3만큼 왔고 15에서 8까지 얼만큼 왔어요? 7만큼 왔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질량 비율이 7대 3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5%보다는 5% 양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5% 더 가까이 오겠죠, 그죠? 양이? 그럼 7대 3이니까 총 합치면은 식염수가 700g인데 7대 3이니까 얼마예요? 식염수 A는 10분의 7, 7 더하기 3분의 7이니까 10분의 7만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곱하면 49, 490g이 식염수 A란 얘기예요.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식염수 A는 5%고 식염수 B는 15%인데 합쳤더니 8%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5%에서 8%까지는 3만큼 왔고 15에서 8까지는 7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비대로 하면 5%의 소금물이 7이면 15%의 소금물이 3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총 이게 합쳤더니 700g이 나오니까 7에 해당하는 게 얼마예요? 700g에 7대 3으로 나눴을 때 7에 해당하는 게 10분의 7이니까 490g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염수 A는 490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식염수 B는 얼마가 될까요? 3, 7, 20이니까 210g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비율식대로 풀면 여러분들이 일반 기존에 있는 식보다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똑같은 문제인데요, 유형만 다른 겁니다. 자,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200명이었대요, 200명. 시험 점수는 전체 평균 점수는 52점,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70점,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40점이었대요. 그럼 인원수는 얼마인가? 이거 소금물 농도랑 똑같은 거예요. 자, 70점에서 50점, 52점까지 차이가 얼마예요? 점수 차가 18점. 40점에서 52점까지 차이가 얼마예요? 12점. 비율로 치면 얼마예요? 3대 2. 반대로 넘기라 그랬죠? 이게 2대 3의 인구만큼 된다는 거예요. 즉, 합격자가 2라면 불합격자가 3이라는 소리예요. 왜? 불합격자의 점수에 가깝게 왔으니까. 합격자가 2고 불합격자가 3. 그럼 전체 합격자는 5분의 2의 인원이라는 거죠. 전체 인원에. 전체 인원이 얼마? 200명에 5분의 2는 얼마? 전체 5분의 2는 80명 나누면, 그죠? 5분의 2 곱하기 200을 하면 40이 되고 40 곱하기 2는 80명. 이렇게 80명이 정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식을 세워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비율을 통해서 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들을 이제 쫙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집중도 있게 푸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은 대입 문제인데요. 자, 올해 할머니 연세는 갑의 나이의 3배이고 을의 나이의 4배이다. 갑과 을의 나이가 차이가 6살이라면 할머니의 연세는 얼마인가? 그럼 갑을 X로 넣고 을을 Y로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6자니까 X 빼기 Y는 6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아요. 나이 문제는 무조건 다 대입을 해요, 저희는.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올해 할머니 나이 연세는 갑의 나이의 3배라면서요. 그럼 갑의 나이가, 사람의 나이가 자연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4살, 5살, 10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막 4.7살 이렇게 나와요? 3.6살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나이는 3살, 4살, 5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할머니 나이는 갑의 나이에 3을 곱한 거니까 할머니의 나이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진지 보자. 이 72세는 3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져요. 74는 나누어 떨어집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72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서 3을 더한 75가 나누어지겠죠. 74는 나눠지지 않죠? 76도 안 나눠져요. 78은 72에다가 3을 더하면 75, 거기다 또 3을 더하면 78이니까 이거 나눠 떨어지겠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을의 나이의 4배이다. 그러면 뭐야? 할머니 나이는 또 4로 나눠져야 돼, 4로. 4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죠? 4로 나눠지나요? 4, 1은 4, 30이니까 4, 8, 32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나이는 답이 72세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숙달 있게 연습한다면 3하고 4니까 3, 4의 최소 공배수 12로 나눠지는지 봐서 12로 나눠지는지 한 번에 찾아서 72세를 고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자 3으로 나눠진지 4로 나눠진지를 보고 답을 구해도 굳이 6살 차이가 나고 식을 다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나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나이 문제는 대입을 해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초에서 20초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딱 보서 갑의 나이 3배네? 그럼 3으로 나눠지나? 안 되고 나눠지고 4로 나눠지나? 안 되네? 이거 나눠지네.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어느 학교의 신입생 수는 작년 신입생 수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15% 늘고 여학생 수는 10% 줄어서 전체 학생 수는 20명이 늘어나 620명이라고 한다. 금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굉장히 어렵죠, 그죠?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자, 보세요, 이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시간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작년 남학생 수에 15%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분의 10, 115를 하면 이게 올해 남학생 수라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작년 여학생 수에 10% 줄었다면서요. 10분의 9를 해서 10분의 9를 곱하면 올해 여학생 수라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좀 더 식이 쉬우니까 이걸 먼저 풀어줄게요.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작년 여학생 수는 10분의 9니까 넘어가면 9분의 10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여학생 수를 곱하기 9분의 10을 하면 작년 여학생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사람 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7명, 5.6명, 5.24명 이런 거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연수만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수가 나오려면 자, 올해 여학생 수에서 9분의 10을 곱하면 작년 여학생 수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올해 여학생 수는 9로 나누어져야 돼요. 올해 여학생 수는 9 곱하기 뭐뭐가 돼서 이게 딱 나눠 떨어져야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학생 수는 9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안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9로 나누어지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거 나누어 떨어지는 거 계산하려면 헷갈리시죠? 자, 딱 봤을 때 9, 4, 36, 360까지 나눠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9를 더한 369는 나눠져. 근데 368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8이 됩니다. 이거 아니죠? 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9, 3, 27, 270이죠? 270 더하기 34가 안 나눠 떨어지죠? 이것도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나눠지나요? 9, 2, 18, 72 남으니까 98, 72. 이거 나눠 떨어지죠? 9일은 9, 3, 27, 27, 270에 46, 9, 5, 45니까 안 나눠 떨어져요. 이거 안 나눠 떨어져요. 그럼 9로 나눠 떨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어요. 그럼 답이 3번인 거예요.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를 바꿔서 반대로 얘기해 줄까요? 작년 남학생 수는 올해 남학생 수를 역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작년 남학생 수에 곱하기 100분의 115를 하면 올해 남학생 수니까 이걸 넘기면 115분의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15분의 100을 이걸 나누면 5, 2, 3, 20이죠? 이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 23으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23으로. 여기서 나눠 떨어지 368은 나눠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만 보면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이거 식대로 풀려면 1분, 2분 걸릴 거를 이대로 풀면은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보시죠. 어느 보험사의 갑과 을의 두 사람의 2월 실적은 두 사람 합쳐서 25건이다. 3월 실적은 갑은 2월에 비해 30%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을은 40% 감소해서 두 사람이 합하여 10이 뭐 이렇게 됐고 3월 갑의 실적은 몇 건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뭐 이 뒤에 내용이 인쇄가 잘못됐네요. 3월 갑의 실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월 갑의 실적은 2월에 비해서 1.3 30% 증가했대요. 2월 실적에 비해서 3월 실적 1.3을 곱했더니 3월 실적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죠, 그죠? 자, 2월 실적에서 1.3을 곱했더니 30%를 증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3월 실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월 실적도 어떤 자연수였겠죠? 9.2건, 6.7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1.3을 곱했더니 3월 실적이라는 거예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3이니까 넘기면 10분의 13 역으로 가겠죠? 그러면 3월 실적이 3으로 나눠지는지 13으로 나눠지는 게 있는지만 보면 돼요. 13으로 나눠지는 게 뭐밖에 없어요? 3월밖에 없잖아요. 그럼 답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푸시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샘플 문제를 2개, 4개, 6개 정도만 뽑아서 일단 풀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서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수리 응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샘플로 만들어서 다 넣어놨어요. 교재에는. 강의를 다 넣어놔서 이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노하우를 다 지금 알려드렸는데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몇 문제를 못 빼서 이렇게 알려드린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실제로 저희는 그래요. 이게 인적성이랑 시험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 싸움인데 저희는 전체 100문제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거를 지금 빠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문제 중에 60에서 70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정식대로 안 풀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이는 편인데 저희 주변에서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 대략 한 100문제 중에 50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근데 좀 기초적으로 조금만 배우더라도 한 30문제 정도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 최소 못해서 30문제 정도만 빠꾸미로 빨리 풀고 나머지 한 30문제 정도는 정석으로 풀고 나머지 30문제, 좀 어려운 문제, 3분의 1 행하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줄인 시간을 투자를 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도 엄청 많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저희가 지금 샘플 강의인데 본 강의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샘플 강의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내용만 좀 부실하게 보여드리는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이따가 바로 기본 샘플 강의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기본. 자, 수리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사트나 이런 부분에서 초반에 나오는 문제가 되고요. 단순 계산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일단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9 곱하기 33 플러스 72. 자, 이거 일일이 계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그죠? 실수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빠꾸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건 꼭 들어주세요. 이건 꼭 도움이 됩니다. 자, 끝자리 법칙.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빠꿈입니다. 이전에 응용 부분에도 많은 빠꿈이 했었겠지만 수리 기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수를 계산해서 되는 끝자리만 맞춰서 이 보기 중에 끝자리만 보고 답을 고르라는 얘기죠. 자, 끝자리 법칙이 선행되기 전에는 하나의 문제 푸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수리 기본 이런 끝자리뿐만 아니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적성은 보기부터 먼저 봐야 돼요. 보기부터 먼저 보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딱 봤을 때 끝자리가 다 달라요. 그럼 여기서 끝자리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끝에 있는 3하고 9하고 곱하면 끝이 뭐예요? 3, 9, 27. 여기서 끝자리가 뭐예요? 7이죠. 7 더하기 끝자리가 2니까 2는 끝자리가 뭐가 나와요? 9가 나오죠? 그럼 계산할 필요 없이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몇 초 만에 풀어요? 이거 5초 만에 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1월 보면서 자, 이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 나는 원래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근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제가 끝자리 법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정을 해드릴게요. 자, 33 곱하기 39가 끝자리가 7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러실 분도 있어요. 실제로 끝자리가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덧셈, 뺄셈, 곱셈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끝만 더하면 다 됩니다. 자, 17,627 곱하기 27,624는 끝자리 하면 끝자리가 4, 7, 28 끝이 8이 나와요. 무조건. 자, 그러면 17,627 더하기 27,624는 끝자리가 이건 당연히 4하고 7 더하니까 끝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17,624 빼기 27,624는 이거는 숫자 크니까 이걸 앞으로 3을 만들어 줄게요. 자, 37,627 빼기 27,624는 끝자리가 3이 나와요. 7 빼기 4니까. 끝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안 되는 게, 자, 다음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나누기는 안 됩니다. 나누기는. 자, 2 나누기 4. 앞에 뭔지 몰라. 끝자리만 딱 나눠서 끝을 2 나누기 4 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6으로 할까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12 나누기 4는 답이 뭐예요? 3이에요. 32 나누기 4는 답이 8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 끝자리 법칙 정리해 드릴게요. 덧셈, 뺄셈, 곱셈은 다 끝자리로 구해라. 단, 나눗셈은 끝자리가 안 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끝자리 법칙 제대로 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안 된다면 나 안다고 얘기하는 거 헛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거 두 개는 끝자리가 8인데 이거 나누기 20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직접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건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자, 요것도 자, 빠꿈이 들어갑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4 곱하기 12 나누기 25죠. 뒤에 거 뺀다면, 그죠? 이걸 뺀다면 이게 1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곱하기 4를 하세요. 그리고 위에다가도 곱하기 4를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곱하기 25 곱하기 4 하면 뭐가 돼요? 100이 되죠? 100이 되면 끝자리가 0이 되니까 없어지잖아. 그러면 곱하기 끝을 해요. 4, 2, 8. 4, 8, 32. 그럼 끝이 뭘로 끝나야 돼요? 2로 끝나야 돼. 끝이 2로 끝나는 거.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나누기는 끝자리 법칙에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25가 이렇게 나누기가 있을 경우에는 곱해서 100을 만들어주든 10을 만들어주든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에도 똑같이 4를 곱해서 끝자리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실력을 익히시면 돼요. 자, 이게 선이 좀 달라서 헷갈리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625 나누기 25 이건 직접 해야 돼요. 이 나누면 뭐예요? 625에 25로 나누면 답이 25가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770에서 154를 나누면 나누기가 이거 5가 돼요. 자, 이거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300, 그러니까 끝에만 0 빼기 5 더하기 5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딱딱 마이너스이니까 이걸 10이라고 가정하면 끝이 8이 되겠죠? 끝자리가 8이 되는 거 찾으면 3번. 다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나누기 직접 해야 돼. 이 나누기도 직접 해야 돼. 나누기 직접 하면 이거는 25. 이거 나누기 직접 하면 나누기 5. 나머지는 다 더할 필요 없이 끝자리만 맞춰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5에서 5 빼니까 이거 0 없어지고 0이 이거 0이니까 0에서 2를 빼주면 8이죠? 그럼 끝자리는 8인 거예요. 답은 268이 나옵니다. 다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꾸미를 통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 100문제 중에 30문제만 찾아내서 빨리 푼다면 나머지 70문제는 정말 시간이 남아서 여유있게 풀 수 있어요. 왜? 이런 거 다 푸는데 1, 2분 걸릴 거 여러분들은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의 답과 같은 것을 보기 중에 고르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이 뭐예요? 끝이 7이죠? 답과 같은 게 끝이 7인 걸 고른 거예요. 6 더하기 5는 끝이 뭐예요? 1이죠? 끝자리 법칙이 이게 틀렸어. 답이 뭐예요? 끝이 8. 이것도 아니야. 빼면 9에서 2 빼면 끝이 뭐예요? 7. 이거는 한번 봐야겠네. 7인 게 2개, 3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빼면 뭐? 끝이 3. 그럼 끝이 뭐? 7인 거 답 3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실 때, 그러면 끝자리가 다르면 어떻게 할 거냐? 끝자리가 여기서 끝이 7인 게 2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다는 못 알려드리는데, 뭐 볼륨을 통해서 푼다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본 강의 때는 이런 걸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 좀 자세히 다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는 못 알려드리고, 단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끝자리가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본 바로는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문제가 10문제 나온다면 7문제는 끝자리만 통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3문제 정도만 끝자리가 같은 게 나오고, 요거는 또 어떻게 푸는지는 또 제가 본 강의에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끝자리 법칙이 약간 변형된 예인데요. 자, 연봉 인상률이 급여액의 10%인 회사원의 사원이 초봉을 2천만 원 받을 경우 3년 후에 낼 세금은 연봉의 10%다. 이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곱하기 연봉 인상률이 얼마야? 10%니까 1.1이 되겠죠? 곱하기 3. 1.1. 그죠? 3년 후에. 세금은 연봉이 10%니까 0.1. 세금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그죠? 끝자리를 맞추는 거예요. 끝자리가 다 다르니까 1, 1, 1, 1, 2. 그럼 끝이 뭐예요? 2로 끝나죠? 끝이 2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2로 끝나죠? 다 0으로 끝나고, 6으로 끝나고, 7로 끝나고, 5로 끝나잖아. 끝이 2잖아. 답은 3번. 인적성에서 돈에 관계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연봉이나 뭐 돈이나 이런 관계된 거 나오면 끝자리만 걸으면 거의 대부분 다 풀립니다. 이건 95% 이상 다 이렇게 풀려요. 자, 1 곱하기 1은 끝자리가 다 1이잖아요. 끝이 2가 있으니까 끝자리는 2가 돼서 2가 된다. 이게 끝자리 법칙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좀 아쉬운데요. 이제 본 강의 때 되면 이 끝자리 법칙이 정말 다양하게 응용이 돼요. 모든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 다 응용이 돼서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지금 짧은 시간에서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데, 자, 일단 그 다음 문제를 보면서, 자, 상인이 A, B 세트를 판매하는데 A는 원가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하고 B는
15만 원에서 10%를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AB 판매 세트 가격은 92만 7천 원이라면 A 원가는 얼마이냐? A는 A에다가 1.2, 20% 가산해서 판매를 하고 B는 15만 원에다가 10% 할인하면 얼마예요? 13만 5천 원이죠? 13만 5천 원에 하는데 합쳐서 92만 7천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빼고 이 끝이 여기 뭐예요? 더하면 끝이 이게 2로 끝나야겠죠? 2만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 전체 A 곱하기 1.2 전체가 끝이 뭐가 돼야 돼요? 끝이 2가 돼야 되죠? 뒤에 0자리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끝이 5 빼기 2니까 끝이 2가 돼야 돼요. 이거면 1.2를 곱해서 2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기 중에 4, 2, 8, 3, 2, 6, 5, 2, 10, 6, 2, 12. 끝이 2로 끝나는 건 4번이죠. 이렇게 끝자리 법칙 푸는 거예요. 이 수가 끝이 2로 끝나야 돼요. 왜? 5에다가 뭐를 더하면 7이 나와요. 2를 더해 7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가 끝자리가 2로 끝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끝자리가 2로 끝나는 거 보기 중에 4번밖에 없어요. 본에 대한 관계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끝자리만 맞춰서 풀어도 다 풀립니다. 자, 끝자리 법칙을 보기 위해선 첫 번째 보기를 보고 끝자리로 풀어야 될지 안 풀어야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끝자리 법칙은 아니고요. 이거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예요. 대입을 해서. 아까 응용해서 나이 문제랑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두 자릿수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교환하면 원래 수보다 54가 작다. 원래 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식을 세워서 계산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직접 보기에 있는 거를 직접 넣어버리세요, 그냥. 93에 39를 빼면 뭐예요? 끝자리가 4니까 54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81을 끝으로 하면 28, 2 빼기 8은 끝자리가 4, 72, 27, 2 빼기 7은 끝자리가 5. 이건 아니잖아요. 54가 되려면 끝자리가 5가 돼야 되는데 93에서 39를 빼면 3 빼기 9니까 끝자리가 4가 되는데 2 빼기 8이니까 끝자리가 4가 되는데 2 빼기 7을 하면 끝자리가 5가 되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7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입을 직접 하되 시간이 모자라면 끝자리만 맞춰서 맞는지만 확인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B는 0보다 1 사이일 때 이 둘 중에 이거 제곱이에요, 이거. 자, 이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식을 세워서 풀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여기는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돼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그냥 A는 마이너스 2, B는 2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계산하기 쉬운 걸로.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뭐예요? 답은 이거는 1이죠. 2 곱하기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으니까 1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다. 답은 1번.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즉 직접 대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수리 지금 응용하고 기본 문제니까 몇 문제 제가 풀었는데요. 저희 인적성 강의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거를 나열을 해놨어요. 저희가 수리 응용, 기본, 수추리 같은 것도 어떻게 잡을지 제가 포인트 다 잡아놨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좀 뒤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도형, 확률, 수 공식들 이런 거 다 정리를 다 해놔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강의를 듣고 100문제 중에 한 50문제 이상을 빨리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저희 강의를 샘플 강의 이거 보시고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의를 보고 많이 좀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실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시게 되면은 연봉이 이런 게 5천 정도 되고 뭐 많이 받는 데는 막 6천도 받고 좀 적게 받는 데 대기업 가면 4천씩 이상 이렇게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강의 샘플 강의 통해서 본 강의 들어가면 지금 행사 기간이라서 딱 5만 원의 강의가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적성 강의 20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지금 이게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에 지금 저희가 강의를 오픈을 했어요. 이걸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저희가 주변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 뒤에 강의할 분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사실 인적성 하나 잘해서 취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학벌하고 학점, 첫째고, 두 번째 토익, 세 번째 인적성, 네 번째 면접이에요. 근데 이 학벌하고 학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12년 고생해서 4년 동안 학점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하나 만드시고, 토익 공부하려고 돈도 많이 쓰시고 어학연수도 가고 1년씩 휴학해서 토익 점수 만드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적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투자를 안 해요.
실제로 소위 여러분들이 인적성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만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시장성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좀 반대로 얘기해보면 인적성 이거 하나만 좀 잘하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하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만 잘해도 면접에 한 2배수, 3배수 되는 면접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강의를 듣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은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되면서 인적성에서 수리 추리 쪽에서 압도적인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강의까지 하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샘플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되시면 본 강의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샘플 강의가 뭐 별 도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다른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샘플 강의 전개도 파트입니다. 샘플 강의에서 가장 주력하고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그 빠꾸미 인적성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빠꿈한 솔루션을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전개도 파트입니다. 샘플 강의라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개도 자체가 워낙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딱히 푸는 방법이 없고요.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셔서 문제를 풀고 답을 보시면 답에 해설이 없어요. 해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두산처럼 디켓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 워낙 전개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막상 보면은 그냥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뿐,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그림만 그려져 있을 뿐 해설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전개도 문제가 펼쳐놓은 2D인 전개도를 합쳐서 입체로 만드는 3D로 왔다 갔다 머릿속에서 진짜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 같긴 하나 굉장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찾아냈고요. 거의 퍼펙트하게, 뭐 저희가 저희 입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퍼펙트하다고 믿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반드시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샘플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개도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전개도가 있고요. 유형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입체를 하나 놓고 전개도를 찾아라 라는 문제도 있고요. 전개도가 있고 입체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발견한 빠꾸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전개도 빠꾸미 중에 1번입니다. 1번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본 강의에서는 거의 완벽한 뒤쪽에 추가되는 빠꾸미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대체 이게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걸 알려줄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 내용만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개도는 육면체 전개도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죠? 육면체라는 건 면이 6개인 겁니다. 6개가 이렇게 들비하게 누워 있는데 이때 6개의 면 중에서 지금 보기에 보는 것처럼 1, 2, 3, 4번으로 우리가 입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려면 반드시 3면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당연한 얘기죠. 왜? 육면체를 쌌을 때 앞에 3면만 보이고 뒤쪽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죠? 3면이 최대로 볼 수 있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대로 볼 수 있는 면에 그러면 왜 3면밖에 안 보이느냐? 나머지 3면은 보이는 면과 서로 마주 보기 때문입니다. 마주 보기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 자, 이 파랑 초라는 면은 면으로 붙어 있고 연결돼서 면으로 붙어서 3개의 면이 있으면 이 가운데를 띄고 한 칸 건너 있는 이 두 면은 서로 마주 봅니다. 합체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세워야겠죠, 그죠? 세운다. 면으로 만나 있으니까 세우게 되면 초하고 파는 서로 마주 보게 됩니다. 넌 초, 너는 파,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되겠죠? 이 마주 보는 면은, 자, 첫 번째 바꿈입니다. 마주 본다. 마주 보는 면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초하고 파는 마주보기 때문에 저희가 입체로 만들어 놓으면 초가 보이면 파는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틀린 거죠. 자, 첫 번째 바꿈이 마주보는 면은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주보는 면부터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파. 자, 초파 보이죠? 초파 여기 넣고요. 초파 있죠? 이미 2개가 지워진다고요. 문제에서 2개가 지워집니다. 또 볼게요. 노빨도 마주 봅니다.
노빨, 노빨, 노빨 없죠. 마지막. 여러분들 요거까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주보는 4개의 면,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4개의 면, 최대 4개까지만 연결이 됩니다. 왜? 4개를 감싸면 하나의 사각 틀이 되니까요. 그럼 그 나머지 빈 부분을 접어줄 요 마지막 부분, 서로 양쪽에 있는, 이걸 저희가 이제 본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메인 스트릿이라고 부를 겁니다. 전개도에 4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메인 스트릿이라고 부르고요. 양쪽에 요 2개가 서로 일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와 남은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주남. 자, 주남 여기 있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 간단한 얘기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왜 출제자도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할게요. 가운데 4개가 연결돼 있으면 이걸 저희가 MS, 메인 스트릿이라고 부를 거고요. MS의 꼬다리 2개가 마주 보는 형태입니다. 자, 마주 보는 건 나올 수 없다. 일단 하트와 네모, 확실하게 형태가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하트와 네모. 자, 하트와 네모 같이 눈에 보일 수가 없다고요. 아예 문제에 이 2개가 같이 제시되면 그냥 지워버립시오. 하트, 네모.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것만 모아서 말씀해 주는 거 아니냐. 맞죠? 모아서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모아서, 사실은 이 첫 번째 빠꾸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려운 것들이 나와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빠꾸미가 있습니다. 전체 형태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빠꾸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거는 그 앞에 먼저 점검하는 빠꾸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의외로 쉬운 문제들 1번만 가지고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네모 하트. 고맙죠, 이러면? 그럼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진짜 빠꾸미를 쓰지 않더라도 2번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출제자는 이 내용을 뭐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지금 마주본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극소수 있거나 없거나 하겠죠. 저도 저희가 정리하면서 제가 알아낸 거니까요. 다른 책에도 어디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출제자가 그러면 야, 이거 하트랑 네모는 반드시 같이 보이면 안 돼, 3개나 쓰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출제자는. 왜? 출제자는 목적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접어가지고 가능한 것들을 생각해서 찾아라 라는 거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겠지라고 하고 그걸 방해할 거야 라고 해서 만들지 않고요. 그냥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1번을 의외로 이렇게 3개가 날아가기도 한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게 메인 스트릿입니다. 마주 보는 거. 자, 2, 3 두 개 날아가죠? 2, 3 더 없죠? 그 다음에 1, 0 없죠? 이건 점입니다. 자, 점사.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빠꿈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샘플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가 준비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전개도 파트는. 사실은 저랑 앞에 강의한 그 각시탈 강사나 저나 빠꾸미들이 원래 갖고 있던 빠꾸미들이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푼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을 해봤더니 거기에 비는 부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모아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었고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빠꾸미들이 나왔는데 이때 비어있는 부분이 전개도였어요. 그래서 전개도는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요. 지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라는, 이면이랑 이면이 다겠지 뭐 이런 정도의 레벨의 풀이법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연구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개도는. 왜?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진짜 머리를 쓰다 보면 머리가 막 쥐가 나면서 컨디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사트는 좀 적은 편이지만 다른 그 회사들에서 여기저기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전개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리 안 쓰고 몇 가지 규칙, 룰 클리어하게 정해놓은 것만 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버릴 겁니다. 이거는 진짜 공간적인 뭐 회전하고 이런 능력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 빠꾸미가 2번, 3번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건 쉬운 문제 위주고요. 다양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모든 문제에 통용될 수 있는 빠꾸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생각할 때 전개도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경쟁자를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 우위를 확 낼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정말로 자신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땡겨질 거니까요. 그렇게 전개도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것도 샘플 강의 들으시고 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도 1번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 공식 중에서 샘플 강의로 확률과 도형 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그 사트, 특히 사트인데요. 사트 외에도 인적성에도 많은 부분에서 중학교 때 도형에 대한 공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응용해서 확률 물어보기도 하죠. 확률. 그죠? 확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막 그 책에도 막 3C 1, 뭐 n-1 팩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학창 시절에 뭐 이과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 이쪽 공부를 좀 많이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뭐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완벽하게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확률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천천히 앞에서부터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서 이해를 왜 C가 3C 1이 뭔지 대체 그리고 왜 그렇게 공식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드립니다. 저희는 강의에서 드리려고 하고요. 1시간 좀 안 되게 강의를 한번 쭉 들으시면 아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푸실 수 있는 그런 파트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응용에서 다른 부분 앞서 각시탈이 얘기했던 빠꾸미들은 그러니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풀 수 있고 저도 풀 수 있고 누구나 다 풀 수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개념이라면 확률 문제는 어렵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풀고 못 풀고입니다. 그러니까 못 맞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못 맞추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못 맞추는 것도 맞힐 수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십사. 여러분들이 인적성이라는 게 회사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스펙은 쌓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인적성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약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만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머리가 되니까 내가 이걸 떨어지겠어?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어려우신데 그 어려움에 요 두 가지는 공부를 좀 해주십사 하고 거의 중학교 레벨로 빠꾸미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주십사 하고 좀 집어넣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순열 조합입니다. 순열하고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그냥 이 두 개로 연결이 돼요. 하나는 말 그대로 줄을 세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뽑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천천히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는 지금 공식에 좀 포커싱을 맞출게요. 이 순열 조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문제가 대표를 뽑기입니다. 대표 뽑기. 예를 들어 뽑는 순서 관계가 있는 경우 다시 얘기하면 자격이 따른 이 뒷장에서 좀 예시를 들 건데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습니다. 자, 10명 중에 가볼게요. 10명 중에 반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겠다는 겁니다. 3개나 직책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에서 뭐가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예를 들어 A, B, C, D라고 하면 C, D, E, F, G, H, J, 어렵다. H, I, K. 네, 10명이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10명이 있는데 이 다음 뭐지? 10명이 있는데 반장, 총무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반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반장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능력이랑 이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모릅니다. 반장이 10명이 다 후보로 될 수 있어요. 10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반장도 뽑아야 돼요. 그러면 반장이 1명 뽑힌 상태에서 부반장을 뽑을 거니까 나머지 9명. 그죠? 1명이 뽑혔으니까 총 10명입니다. 그 다음 총무는 당연히 8명. 이렇게 하나 줄여서 곱하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를 하셨었고요. 기억이 안 나셨어도 이거는 맞다. 그렇게 했었지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니면 당연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순열입니다. 순열. 열은 우리가 아는 줄이고요. 순서가 있는 줄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 자, A, B, C, D, E, F, G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반장이 A, 부반장 B, 총무 C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장이 A, 부반장 E, 총무 F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A, B, C랑 똑같이 해볼게요. 반장이 B, 부반장이 A, 총무가 C 이런 경우 다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그럼 잘 보시면 요거랑 요거는 구성 결국 반장, 총무, 부반장이 A, B, C에서 나오긴 나왔으나 직책이 다르죠. 그죠? 그럼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쓴 순서가 물론 이외에 반장, 부반장, 총무라는 항이 있어야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전체 수에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열이면요. 조합으로 가볼게요. 조합은 뭐냐면 말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순열조합이란 말 자체를 여러분들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은 순서랑 관계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위에서는 10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그게 반장, 부반장, 총무면 여기서는 그냥 3명 뽑는 겁니다. 3명의 공동대표를 뽑겠습니다. 3명의 공동대표. 자, 10명 중에.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거, 자, 제가 첫 번째 대표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니까요. 자, 10명 뽑았습니다. 그 다음 내가 두 번째 공동대표로 뽑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9명 있겠죠. 그 다음에 8명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거랑 똑같네. 대체 무슨 차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 위에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는 A, B, C와 B, C, A, 뭐 B, A, C 등등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경우예요. 어떤 경우? 반장, 부반장, 총무, 반장, 부반장, 총무, 반장, 부반장, 총무 구분이 가기 때문에 A, B, C와 뭐 B, C, A, B, A, C 되게 많습니다. 뭐 C, A, B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거죠.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열은 이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대로 인정이 되지만 조합 3명의 단순하게 공동대표는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 숫자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총 720개 하나, 둘, 셋 해서 세서 카운트가 돼 있지만 공동대표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 내가 A를 처음에 뽑고 B를 두 번째 뽑고 C를 나중에 뽑으나 B를 먼저 뽑고 C를 나중에 뽑고 A를 가장 끝에 뽑으나 3명의 공동대표는 이거나 이거는 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같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냥 3명을 뽑는 겁니다. 순서가 관계가 없어요. 그게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나눠줄 거예요. 뭘로 나눠주느냐? 자,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나눠줄 겁니다. 뭘로 나눠줄 거냐면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줄 거예요. 왜? 제가 3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3명이 자리를 막 바꿔요. 바꾸나 마나 저는 다 똑같은 거죠. 조합 입장에서. 그러면 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줄 세우는 거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것들이 전부 다 카운트가 각자 되어 있지만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3명을 결국 3명 뽑으니까 3명 갖다 중복되는 건 몇 개가 되느냐 라는 소리는 뭐랑 같냐면, 자, 제가 ABC로 만들어 볼게요. 한번 ABC로 중복되는 게 ABC, ACB, BCA, BCB, CAB, CBA 이렇게 6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6가지는 뭐랑 같냐면 이 3명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첫 번째 자리에다가 줄 세울 수 있는 게 누구죠? 3개죠. A, B, C 중에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울 수 있는 게 2개. 한 명을 내가 줄을 세웠을 거니까요. 첫 줄에. 세 번째 줄에 1명. 총 얘기하면 6가지가 나와요. 그죠? 이 6가지가 제가 이 6가지입니다. 근데 이 6가지는 반장, 부반장, 총무일 때는 의미가 있으나,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가 됐으나, 이 6가지가 포함돼서 카운트가 됐으나 다 다른 숫자로, 조합에서는 순서가 관계가 없습니다. 3명의 공통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나가 됩니다. 6개가 하나가 돼요. 다시 하면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씁니다. 10명 중에 3명을 뽑는다 그러면 10, 9, 8 이렇게 하나, 둘, 3명을 뽑아 놓고요. 여기에 중복된 것들이 있으니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3, 2, 1로 나눠줍니다. 3명이 어차피 중복되니까 6개가 중복되니까 이 숫자의 6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강에서는 이 C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나누는지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마 거의 본강에서는 조합 얘기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머리 아프게 생각하셔서 이게 나는 이거를 공부를 못하겠어가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게 거의 다고요. 이 뒤에 정리만 조금 드리고 문제의 유형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추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느냐? 30명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데 방법이 몇 가지인가? 이건 뭡니까? 30명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쓸게요. 30P 3. 이 P가 뭐냐? 앞에서 얘기한 조합입니다. 순열입니다. 순서가 있는 순열. 물론 P라는 말은 잘 안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기 위해서 P를 일부러 썼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30 곱하기 29 곱하기 28입니다. 3명까지 내가 30명 갖다 줄 세우는 방법. 그래서 줄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셔야겠죠? 이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끝자리 법칙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0, 0, 0, 2가 있어요. 0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0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곱하기 0 있으니까 10 있으니까 0이 있을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3, 9, 27, 7, 8에 56. 자, 0 앞에 6 있는 거, 0 앞에 6 이거밖에 없네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밑에 보시면 30명 중에 이번에는 학급 대표를 공동으로 그냥 3명만 뽑겠다. 아까 얘기한 조합에 대한 얘기죠. 조합은 어떻게 쓰냐면, 조합은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 C라는 말. 자, 내가 30명 중에 3명 뽑겠다는 겁니다. 30C, 3.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공식으로 외워주세요. 30을 그냥 3번, 30, 29, 28 써놓고요. 3을 3, 2, 1.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걸 뒤에서 얘기했지만 팩토리얼이라고 붙이는데요. 일단은 공식입니다. 30명 중에 3명 뽑는 방법, 30을 그냥 줄 세우고요. 그리고 뭘로 나눠준다? 중복된 거 3이 1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3에서 숫자 줄여가면서 3, 1로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네, 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 여기는 이제 이번 기본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다 알고 예전에 배우고 했었지만 중학교 학생들도 다 외우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우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우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만 드렸고 지금 설명드릴 거는 많이 없어요. 다만 이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있을 때 꼭지점의 개수 당연히 같다라는 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트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볼 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분광기 때 설명을까지 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해서 외우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샘플 강의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내각의 크기의 합, 뭐 정円각형의 내각의 크기, 외각의 크기의 합, 외각의 크기의 한각의 크기,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빠꾸미가 아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시간을 뭐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 부분도 정리를 싹 해서 외우시게 좀 드려놨고요. 본강에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것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외우실 분은 간단히 외우고 그냥 스킵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외우시기 편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죠. 다면체에서 사각 기둥, 사각 뿔대에 뭐 밑면의 개수, 옆면의 모양,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이런 거 계속 나온다고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출력해서 보실 수 있게 해서 외우실 거고요. 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요. 네, 샘플 강의 공간지각 능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샘플에 넣을까 말까 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께 저희가 여러 가지 빠꾸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도 성격도 다양해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어떤 것들은 진짜 좀 얍삽하고요. 어떤 것들은 좀 어처구니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저희가 이 인적성 시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복을 하고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승률을 높여드리느냐, 그러니까 승률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완벽하게 우위에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게 좀 웃기죠. 왜냐면 저희가 뭐 이쪽 업을 계속 하던 친구들도 아니고, 저는 지금 현직 강사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이나 영재들, 그 중학교 영재들 하고 있는데, 근데 별의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우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내세웠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본강의 때 연습하는 방법까지 좀 해드릴게요. 4.8이라는 겁니다. 공간지각 능력은 뭐냐면 공간을 보면서 여기랑 여기랑 다르다 같다 이런 걸 빨리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그냥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만 볼게요. 다른 것이 몇 군데 있는가 합니다. 이렇게 산문을 2개를 써놓고요. A, B에 여기에 다른 부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키케로가 이미 말했듯이 이렇게 양쪽을 보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죠. 예전에 틀린 그림 찾기 잘 하셨던 분들은 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간지각 능력이니까요. 찾고. 그런데 공간지각 능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평범하다 라거나, 사실은 뛰어나도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보다 뭐 월등히 뛰어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 군데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걸 쭉 읽고 쭉 찾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뭐 3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더 없을까? 이런 확신도 없고요. 그죠? 완벽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릴게요. 어떻게 드릴 거냐면 4.8입니다. 4.8. 쉽게 얘기하면 48뛰기예요.
별의별 빠꾸미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팔뛰기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눈을 모으는 겁니다. 눈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실험들을 사람들하고 모아놓고 한번 해봤는데 사팔뛰기가 되시는 분, 저처럼 이렇게 그냥 눈이 모아주시는 분도 있고요. 손으로 이렇게 손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있죠. 그죠? 사팔뛰기를 연습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처구니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뭐 무슨 왜 사팔뛰기를 해? 지금 공간지가 회사를 들어가겠다는데. 자,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교재에 있는 그 점 2개를 사팔뛰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로 선명한 점 하나로 만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 눈은 2개죠. 자, 요거 무시하고 잠깐 얘기해볼게요. 사람 눈이 이렇게 2개인데 어떤 물체를 볼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지 이 물체를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눈, 미간 사이에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미간이 멋진 분들은 더 몰려 보시겠죠. 어쨌든 이걸 보는데 잘 보면, 그럼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 시점 뒤에 있는 물건, 얘는 자 오른쪽 눈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왼쪽 눈은 이걸 보면서 이 뒤에 있는 물체는 왼쪽에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뭐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2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이 물체는, 제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이 물체는 제 뇌에는 다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2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2개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왜? 2개가 완벽하게 선명해야, 하나로 합쳐져야 선명해. 그 초점이 맞고 안 맞고가 우리가 흐릿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초점이 맞아버리면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니면 흐릿하게 보인다고요. 그럼 자, 얘도 흐릿하게 2개로 보일 거고 얘도 흐릿하게 2개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흐리게 되면요. 자,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손가락을 떼면서 손가락을 계속 보시면 이 손가락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가락을 보시면 이 점이 각자들 2개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이거를 신경 쓰게 되면 이쪽을 보겠죠. 근데 그건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죠? 디테일하게 연습하는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본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이 2개가 합쳐지게 되면 선명해진다고요. 그런데 이때 2단계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건데 제가 어디까지 합치고 할 수 있는지 능력들을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면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는 겁니다. 틀린 그림 찾기. 저는 틀린 그림 찾기를 어떻게 하냐면, 틀린 그림 찾기가 나오면, 이게 넷마블이 랜드에 있었잖아요. 하면 저는 금방 찾아요. 사팔뛰기를 합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선명해지죠. 거의 똑같으니까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부분이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쪽 눈과 이쪽 눈에 나머지는 다 똑같이 들어와서 선명한데 그 부분만 2개가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반짝반짝해 보입니다. 반짝반짝해 보여요. 자기가 답이라고 저요 하는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너무 쉬웠죠? 나중엔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는데.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합쳐버리면 반짝반짝. 그게 가능하다면,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제가 예시로 제가 어느 정도 속도로 푸는지 볼게요. 그게 이제 크게 제가 집중을 했는데요. 히케루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 둘, 세 개네요.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반짝반짝하게 보여서 한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지, 그리고 희박하게. 자, 요거. 물론 제가 이걸 문제를 봤으니까 빨리 푸는 거 아니야, 미리 이거 무슨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로. 저희가 본강에서 연습하는 체계를 잡고 사팔뛰기 연습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을. 근데 이게 무슨 위력이 있냐면 그러니까 클리어해요. 다시 처음에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3개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다고요. 이거 희박한이랑 이거 희박한 이런 거. 한자까지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그럽니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공간지각에 다른 점 같은 점 찾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4.8 하나로 사팔뛰기를 여러분들 연습해서 겹치는 것만 연습하면 답이 여러분들 눈에 반짝반짝, 손동작이 좀 과했습니다만 반짝반짝하고 답이 보일 겁니다. 정말 이게 가능하면 이 공간지각이 있는 인적성에서는 격차를 확 벌리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눈을 너무 모으면 위험합니다. 눈이 안 돌아오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거를 붓고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눈 계속 모여 있으면. 그래서 그것만,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은 요거는 이런 것도 저희가 맞춰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이 공간지각을 푸는데 다른 방식들이 더 많아요. 요거는 가능하거나 안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샘플 강의를 좀 저는 마무리를 짓고요. 좋은 어렵잖아요, 취업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돈을 들여서 저희가 강의를 들어주시는데 요거를 진행할 때 도움이 확실하게 되고 싶고요. 되지 않는다면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감사합니다.